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현대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보면요. 월봉 상황을 먼저 볼까요? 월봉에 대한 부분, 가격선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 게 요 부분이라고 그랬죠. 요런 어떤 부분의 가격선에 위로 올라와 준 요런 가격선 이 선에 앞서서 윗선에서 자리 잡고 있다. 요런 어떤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또한 요런 어떤 가격선 라인선에서는 반등이 여지없이 나와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죠. 요런 어떤 상황에서 다시 한번 치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뭐 배당도 충분히 주는 그런 어떤 기업이기도 합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현대차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고 또한 안정적인 기업이다. 요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현재 또한 많이도 싼 기업이다. 요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삼성생명 장중에 슈팅이 7만 6,400원이 나왔지만 아직도 더 가야 하는 고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꾸준하게 들고 가야 하는 그런 어떤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이도 대박앤세일이었던 요런 어떤 상황 너무나도 잊혀진 과거지만 요런 어떤 부분에 눌려준 상황에서 많이 더 쌌다. 하지만 지금도 저평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일선에 대한 부분 이런 어떤 역배열 상황에서 정배열로 나아가면서의 힘있게 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면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싸기 때문에 삼성생명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 종목을 보면요. 카카오에 대한 부분 42만 500원을 찍었죠. 42만 500원을 찍고 N자형 하락세. 하지만 이런 어떤 구간에서 역시나 저평가된 이런 어떤 구간 다시 한번 메이저가 주가를 들어올리기 위한 이 부분 뭡니까? 직각삼각 수렴형의 모습, 직각삼각 수렴형의 모습으로 방향성을 틀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대장주는 카카오죠. 카카오 종목이고 앞으로 지금 코로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카카오 종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그런 어떤 종목이면 분명합니다. 자, 셀트리온 역시나 저가에서의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어떤 구간이었죠. 결국에는 반등세가 나와주면서 무난하게 가벼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자리를 만든 이후에 메이저가 개미 흔들기 이후 결국 주가를 들어올리면서 아무래도 메이저가 싸게 주가를 잡았던 구간이 이런 어떤 구간이 되겠죠. 보면 이런 구간에는 결국에는 좀 쉽게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들어올려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SK텔레콤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발표가 했죠. 하지만 주가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주가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종목이기도 합니다. 보면 이전에 주가가 많이도 하락했어요. 보면 21만 원 선 근처까지 하지만 지금은 대바닥에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충분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 LG화학은 역시나 이 고점권을 78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의 수렴, 힘의 수렴이라고 하면 뭡니까? 이전에 뭐 많이도 이렇게 시끄러웠던 구간은 대바닥이었죠. 보면 삼중 바닥의 이런 어떤 모습, 이런 삼중 바닥은 정말 뭐 뒤도 안 들어보고 그냥 진입한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어떤 기술적인 패턴이 나타났죠. 결국에는 다시 한번 재반등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런 어떤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하면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잘 나왔고 앞으로도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관심을 좀 장기적으로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우지수 보면 마이너스 0.75, 마이너스 0.75, 나스닥이 마이너스 0.42의 이런 어떤 모습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자, 뉴욕 증시가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바로 재무부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 부양책으로 집행해온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올해 말에 종료한다. 이런 부분이 좀 악재가 되어서 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왔네요. 하지만 뭐 미 증시는 이런 어떤 하락이 나왔지만 뭐 그리 크게 뭐 하락한 그런 어떤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일봉 상황을 살펴보면 조금 쉬어갈 때도 됐죠.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 나스닥 또한 마이너스 0.42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강합니다. 우리 증시는 어느 때보다 굉장히 강한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강세장에 대한 부분이 참 이전에 이 대세 상승기가 많이도 이렇게 생각이 나요. 보면 유례 없이 이럴 때는 종목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더블 나는 그런 어떤 시기였죠. 보면 웬만한 종목 아니면 뭐 부실주 아니면 다 올랐던 그런 어떤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거의 바닥권을 찍었던 때가 2003년 초였으니까 이게 몇 년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간의 대세 상승기가 쫙 펼쳐진 거죠, 보면. 그런 어떤 상황에 기술적으로 이런 어떤 고점권을 돌파하고 이게 기술적으로는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더 큰 이러한 큰 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강세장의 모습대로 좀 우리 증시에 있어서도 충분히 뭐 4천선 돌파가 가능한 부분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강세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버핏이 얘기했던 주가를 떨어뜨리는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비관론입니다. 비관론이 그렇게 되죠. 이 비관론이 때로는 시장 전체에 퍼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업이나 사업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비관론에 이를 때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럼요. 비관론에 있을 때 투자한다고 해요. 우리가 비관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비관론 덕분에 주가가 싸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낙관론은 합리적인 투자에게 적이 됩니다. 라고 버핏은 얘기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오르면서 또 비관론이 나와주고 있죠. 그런 어떤 비관론을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기업이나 사업이나 사업 전반의 비관론이 나올 때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기업이 또 비관론이 나올 때 그 기업에 대해서 관심 갖는 이게 바로 역발상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 증시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 2607포인트 요런 어떤 부분에서 더 앞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을 한번 고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 코스닥에 있어서도 이게 저점 찍고 반등세가 세게 나와주고 있죠. 보면 저점 찍고 반등세가 세게 나와주면서 이런 어떤 고점권과 고점권을 무난하게 돌파해 줄 수 있는 아주 큰 장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연말에서는 또 배당주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충분히 있겠고요. 뭐 주식 투자할 때 이게 참 기회라는 게 흔치 않게 흔치 않게 자주 오는 그런 어떤 부분은 아닌데 우리 시장이 아주 큰 장이 올 것은 좀 이제는 좀 자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떤 오랫동안 많이 기다렸던 큰 시장인데요. 이런 큰 시장에 뭐 얼마까지 강세장이 갈까요? 한 10년간 갔으면 좋겠는데요, 보면.
10년은 너무 오버인가요? 한 5년 이상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큰 장이 오는 것만큼이나 큰 기회를 잡아야 하는 그런 점은 분명히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점 찍고 반등세가 세게 나오고 있다. 이런 어떤 추세적인 모습은 추세를 순응하면서 따라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런 점을 꼭 말씀드리면서 멀리 보면서 좋은 종목에 대해서 잡는 그런 어떤 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